미국 내 휘발유 값이 올 들어 40% 급등한 데 이어 이달 말 10센트 이상 더 오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돈풀기로 미국 경제는 올해 7.4%까지 성장하는 화랑을 보일 것으로 미 의회 예산국이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에 포함시킬 방안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불행으로 모금하는 캠페인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일부에게 편중되는 단점도 드러났습니다. 면역 질환자들의 경우 부스터샷으로 코로나 항체가 확실하게 생성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여름 휴가와 여행 재개로 국제 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값이 가파르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휘발유 값은 현재 3달러 13센트로 올 들어 무려 40%나 급등한 데 이어 이달 말에는 10센트 이상 더 올라 3달러 25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재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탈출해 여름 휴가와 여행이 재개되면서 국제 유가와 휘발유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이 3달러 13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 1월 1일 2달러 25센트에서 40%나 급등한 겁니다. 한 달 전에 비해 8센트, 지난주보다도 3센트 오른 것으로 가파른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4달러 31센트, 하와이는 4달러 2센트로 두 지역은 갤런당 평균 휘발유 값이 4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영국 브렌트유는 배럴당 75 내지 78달러를 오르내리면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부 워싱턴주는 3달러 81센트, 오레건주는 3달러 65센트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어 유타 3달러 58센트, 알래스카 3달러 57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3달러 27센트, 메릴랜드는 3달러인데 비해 버지니아는 2달러 94센트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시시피는 2달러 75센트로 미 전역에서 가장 싼 것을 비롯해 루이지애나 2달러 77센트, 조지아 2달러 92센트, 텍사스 2달러 80센트로 남부 지역이 비교적 저렴한 휘발유 값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 이달 말에는 전국 평균이 갤런당 11센트 더 오른 3달러 25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트리플A는 예측했습니다. 휘발유 값이 급등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미국의 코로나 사태에서 사실상 탈출하면서 일상으로 복귀하고 여름 휴가와 여행에 대거 다시 나서고 있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펙과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증산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제유가는 현재 6년 내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배럴당 73달러에서 76달러대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아직도 6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유국들이 증산에 전격 합의하면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주춤해지거나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바이든 미국 구조계획법에 따라 1조 9천억 달러나 풀고 있는 돈풀기로 미국 경제는 올해 7.4%까지 성장하는 화랑을 보일 것으로 미 의회 예산국이 대폭 올려서 전망했습니다. 올 연말에는 물가도 2.8%나 상승하고 연방 적자도 3조 달러나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미국을 구하겠다며 취임 직후 성사시켜 1조 9천억 달러나 풀고 있는 바이든 미국 구조 계획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올해 미국 경제는 급반등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이어 미 의회 예산국도 미국 경제가 올 연말에는 7.4%나 대폭 성장하는 급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상향 수정에 수정 전망했습니다. 경제 전망치 가운데 가장 보수적이라는 의회 예산국에서도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올 연말 전년에 비해 7.4%나 급등할 것으로 올려잡아 7%대의 급반등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바이든 미국 구조법 시행 이전인 2월 전망에서는 올 경제 성장률이 3.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는데 코로나 상황의 급변으로 미국 경제의 7.4%의 급반등으로 수정 전망한 것입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바이든 미국 구조법에 따라 1조 9천억 달러나 돈을 풀고 백신 접종으로 경제가 전면 재가동되면서 미국민 소비자들은 현금 지원금은 물론 저축분까지 쓰고 있어 경제 급반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이번 수정 전망에서 올 연말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보다 2.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 2월 전망에서는 1.7%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엄청난 돈이 풀리면서 그만큼 물가가 급등하고 있음을 의회 예산국도 인정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연방 적자는 올 연말 3조 달러를 기록해 세입과 세출 대비 103달러에 달할 것으로 의회 예산국은 예상했습니다. 이는 2020년에 3조 2천억 달러보다는 줄어드는 것이지만 여전히 상당한 적자를 면치 못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물가 인상률이 올 연말 2.8%까지 올라갔다가 내년 말에는 2%로 다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방 적자도 올 연말 103%에서 내년 말에는 100.3%, 2023년 말에는 99.2%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비당파적인 연방의회 기구로 이곳에서 산정하는 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이 나와야 법안이 성사될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미국 경제 전망치도 바이든 인프라 방안을 성사시키는 데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에 포함시킬 방안을 놓고 추가 현금 지원이냐, 메디케이드 확장이냐, 민주당 내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하원 의원 80명이 추가 현금 지원을 촉구하고 미국민 250만 명이 온라인 청원에 서명한 데 비해 메디케어 시작 연령을 60세로 낮추고 치아, 시력, 청력 치료로 커버를 확대하는 방안도 민주당 하원 의원 155명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척 슈머 상원 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7월 중에 사회 인프라 방안을 초당적 타협안으로 성사시킨 후에 9월까지는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을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 방안에 담을 우선순위를 놓고 민주당 내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추가 현금 지원은 민주당 상하원 의원 80명 이상이 연대 서명한 서한을 보내 백악관에 촉구해 놓고 있습니다. 한 식당 주인이 change.org에 올린 한 달 2,000달러씩의 현금 지원 청원에 서명한 미국민들이 250만 명을 넘어서 민주당 의원들과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추가 현금 지원을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에서 거의 탈출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여전히 공과금 납부, 신용카드 빚 갚기 등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방 실업수당마저 26개 주에서 조기 종료됐고 9월 6일 이후에는 재연장이 어려워진 상황이어서 추가 현금 지원은 더 절실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인프라 플랜에 미국민들에게 즉각 제공돼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 직접 지원금이 거의 없어 선거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토로하고 경기 부양 효과가 더 확실한 추가 현금 지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바이든 백악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사안은 메디케어 확장안입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 155명이나 서명하고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이 최우선 추진하고 있는 메디케어 확장안은 두 가지로 하나는 시작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추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치아, 시력, 청력 치료까지 커버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민주당 내 진보파들은 추가 현금 지원과 메디케어 확장을 둘 다 지지하고 있으나 독자 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도파들은 메디케어 확장에 공개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디케어 확장에 대해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연령 낮추기 대신 커버 확대만 언급하고 있으며 조 맨신 상원의원은 연령 낮추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결집을 위해 추가 현금 지원과 메디케어 확장을 둘 다 모색하되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고 재원 마련 방안까지 제시하는 대국민 직접 지원안을 최종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 사태와 인종 혐오 범죄 등 팬데믹 불행에 미국에서는 고펀드미와 같은 클라우드 펀딩으로 모금하는 캠페인이 활발해지고 온정의 손길도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틀란타 총격 희생자인 김현정 씨의 두 아들이 300만 달러 가까이 모금한 것을 비롯해 수만 명이 도움을 받았으나 일부에게 편중되는 단점도 드러났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과 이로 인한 아시안 증오범죄 등으로 불행을 당한 유가족, 친지, 친구 등이 고펀드미와 같은 온라인 툴을 통해 모금 캠페인을 활발하게 벌이고 십시일반 도움을 주려는 온정의 손길도 몰리고 있습니다. 한인 여성들이 대거 목숨을 잃은 애틀란타 스파 총격 사건의 희생자인 고 김현정 씨의 경우 두 아들들이 직접 고펀드미를 통해 모금했는데 당초 2만 달러를 목표로 내세웠다가 현재까지 300만 달러에 가까운 292만 2천여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랜디박 등 두 아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보낸 이들은 7만 6,200명에 달하며 50달러, 100달러, 500달러 등의 도네이션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 확산되던 2020년 상반기 6개월 동안 고펀드미를 통해 모금 캠페인에 나섰던 미국민들은 17만 5천 명이었던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모금에 실패하고 일부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들 17만 5천 명 중에 관심을 집중시켰던 단 1%가 전체 모금액의 25%를 받아 편중됐습니다. 또한 전체의 90%는 모금 목표에 미달했으며 거의 절반에 가까운 43%는 단 한 푼도 모금하지 못한 것으로 고펀드미 측은 밝혔습니다. 고펀드미를 통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모금 캠페인을 벌인 사람들은 평균 65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직을 알리며 도움을 호소한 경우 55달러 기부가 가장 많이 몰렸고 평균은 148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개인 보호 장비를 요청한 경우 56달러 기부가 가장 흔했고 평균 161달러를 받았습니다. 산소 호흡기 지원을 호소한 경우 69달러 지원이 가장 많았고 평균 197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렌트비를 못 내 퇴거 위기를 알리며 도움을 호소한 경우 59달러 지원이 가장 많이 몰렸고 평균 84달러를 모금했습니다. 각종 비를 내지 못하는 경우 모금 캠페인에서는 62달러 기부가 가장 흔했고 평균 80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비즈니스 폐쇄를 내세운 경우 67달러 지원이 가장 많았고 평균 129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차일드 케어 보육을 지원해달라는 호소에선 70달러 기부가 가장 흔했고 평균 97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두 번의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잘 생기지 않은 면역장애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 3차 접종으로 항체가 생성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암, 장기 이식, 만성 간질환, 신부전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부스터샷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며 이들에 대한 부스터샷 제공 지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면역 시스템이 일반인보다 약한 경우 백신 접종을 추가로 해야 항체가 생긴다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장기 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 체계가 약해진 사람 대다수는 2차 백신을 접종하고도 항체가 40%밖에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가 백신을 접종하고 4주가 지났을 때 항체가 40%에서 68%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후 일반적으로 95% 안팎의 코로나 항체가 생성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68%는 여전히 낮은 수치입니다. 미국 성인 인구의 5%, 대략 1,657만 명이 면역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면역질환 환자 대다수는 일부 암, 장기 이식, 만성 간질환, 신부전 투석 등의 질병이 있거나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외 리툭산, 스테로이드, 메토트렉세이트를 복용하고 있는 약 500만 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와 일부 암 환자도 이에 포함됩니다. 혈액암에 걸린 사람의 15%와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약물을 복용한 사람의 30%는 두 번의 코로나 백신 투여 후에도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몬테피오레 메디컬 센터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존스 홉킨스대 도리 세게브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선 658명의 장기 이식 수혜자 중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후 측정 가능한 항체를 보유한 사람은 50%에 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짐에도 불구하고 낮은 면역 체계를 지닌 사람의 일부는 장기간 바이러스가 체내에 계속 복제돼 새로운 변종을 생성시킬 수 있다고 NYU 류마티스 학자가 경고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연방기관이나 백신 제조업체는 이와 같은 면역력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연구를 충분히 진행하지 않고 있어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은 프랑스에 비해 면역질환 환자에 대한 부스터샷 관련 연구가 충분하지 못해 따로 추가 백신에 대한 지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